그럼 현행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도요. 자, 실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정한 법,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도 민법도 마련돼 있고 또 우리 국제법도 조약 등에서 체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정법에서 법적 안정성의 제도로서 소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근데 민법상에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제도, 이 시효제도라는 것이 있죠. 시효제도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취득시효는 여러분 대표적인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또 등기부 취득도 있습니다만은, 자,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 권한 없는 자가 자, 점유했다는 이야기죠. 점유했어요. 자, 집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정당한 권한이 없죠. 근데 말 그대로 20년간 자, 선이죠. 그리고 무과실로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 자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등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현상을 존중해 주는 그런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또 점유보호제도 청구죠.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점유권을 갖고 있는 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상태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형법상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죠. 공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 자, 그래서 증거 등을 가지고 공소 제기한다 그러죠. 한마디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기소하는 것인데 시효가 정해졌어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살인죄 같으면 25년까지 이내 공소를 해야 된다. 그 지나버리면 그 범죄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효제도들, 또 국제법 현상 유지 이론 등 전부 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언제 처벌받지면 불안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정 사회적 상태를 존중해가지고 그 기간 지나면 법적 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자는 제도로서 시효제도 등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네요. 자, 뭐 이것은 이런 정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 이념 사이에 모순과 충돌 문제입니다. 자, 법 이념 간에 이율 배반성이 있다 나와 있죠. 정의는 일반적 성격을 띠고 한목적은 개별화 성향을 띈다 나와 있죠. 구체화된 거니까요. 근데 정의 한목적성은 보통 이념적 성향을 좀 띈다고 보시면 되겠고, 법적 안정성은 사실성에서 도출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우리 헌법 37조 2항이죠.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들이죠. 자, 그러면 법의 이념이 충돌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정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도록 상호관계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 나오죠. 자, 보시면 극단적으로 정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세상은 망해도 정의는 세우라 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한목적성만 강조하면 민중의 행복이 최고 법률이다, 뭐 이런 것들.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다,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면 악법도 법이다. 또 정의는 망해도 세상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 문제가 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조절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념과 목적은 이 정도로 정돈해 주시고요. 자, 또 우리 법의 존재 형식, 법원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법원 테마도 여러분들 꼭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돈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법원이라는 기본 개념은 이래요. 자, 일반적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또 인식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법원 개념이고, 일단 이 형식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크게 말하면 성문법이 있고, 성문법은 문서화된 법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법이고,
또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문서화되지 않는 법. 그래서 우리 법원 개념은 크게 성문법하고 불문법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대륙법계는요.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우리 이제 법계라 해서 크게 여러분들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있는데요. 법의 계통을 말합니다. 자, 대륙적은 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의 시각이고 영미법계는 뭐 영국, 미국 등이죠. 자, 이 시각의 기본 차이는 뭐냐면요. 자, 대륙법계는 보통은 우리 실증주의, 실정법 중심의 사고가 보통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죠. 실제 만들어진 법, 눈에 보이는 법, 이런 게 법이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주로 성문법주의를 보통 채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자, 현재 우리 모든 국가들 마찬가지로 뭐 성문법 국가를 채택했다라고 한들 불문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문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모든 작용을 다 법으로 문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비점을 불문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불문법 국가처럼 영미법계는 자연법 사상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법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판례법주의라고 평가받는 것이 불문법 국가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영국에는 전혀 성문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보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미법계 시각은 불문법 국가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